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일 월요일. 세상에 벌써 11월이네요.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45주차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스웨덴에 상속세가 없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유럽 하면 세금,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또 미국에서는 스웨덴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스웨덴은 높은 세율과 복지를 통해서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내 소득 분위를 그림으로 그리면 마른 목골입니다. 중산층이 강하고 엄청난 부자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세 전 0.434에서 세 후 0.275까지 떨어집니다. 지니 계수가 0.3 이하이면 매우 평등한 사회라고 보는데 한국은 세전 0.406, 세후 0.355입니다.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보면 특히 세후의 지니 계수가 크게 떨어지면 소득 재분배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중산층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웨덴에 특이하게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조세 징수 현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세금 징수율이 98%에 이르는 나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걸어도 당선이 되는 나라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 친구들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퀴즈대회에서 우승해 상금으로 50만 크로나,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를 받은 친구는 세금으로 30%를 바로 냈는데 그 친구한테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기만 했다면서 이제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외국인이라서 자기네 나라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제가 만난 기업인, 정치인, 평범한 직장인 정말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금은 복지국가의 엔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탈세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집니다. 유명인사의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이 자신은 사회가 제공한 인프라 복지가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포탈하면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회입니다. 2017년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는 세계 67개국의 언론사가 참여해서 전 세계 부자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도피 관련 문서를 분석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인 232명과 이들이 세운 유령회사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조세 포탈액이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는데 액수나 순위의 적합함은 아마 따져봐야겠지만 한국 부자의 조세 회피 내역이 상당할 것이다. 이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16년까지 재산을 상속받은 274만 명 가운데 1.9%만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폐지를 말하기 전에 상속세가 제 역할을 해왔는지, 평소에 탈세 없이 세금을 잘 냈는지 그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스웨덴은 상속세를 왜 폐지했을까요? 상속세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0.3%, 많게는 2%, 이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중산층의 경우에 이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평소에 납부하고 있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길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집,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요트 정도인데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대 구간이 65%로 상속을 받으면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상당한 여윳돈을 비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팔거나 심지어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에서 상속세의 불합리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나온 것이지요. 보수 정권이 아니라 3인당 정권에서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상속세 폐지는 스웨덴의 경우 재벌이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에 상속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자체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 즉 상속받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간다, 경영권이 흔들린다. 아마 이런 걱정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가문이 스웨덴의 경제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또 경영권을 보장받게 된 이들 가문은 정부와 역사적으로 일종의 신사협약 같은 걸 맺어서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높이고 사회환원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사회보험료라는 건 한 사람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30% 정도는 회사에서 세금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노조가 강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회사가 연금의 불이백을 높여줘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스웨덴 회사는 법인세는 낮을지 모르지만 사람 하나를 고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부자라고 하면 발렌베리를 떠올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발렌베리를 비롯한 주요 가문은 개인이 아닌 재단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개별 자산을 보자면 몇백억 수준이라서 한국의 재벌 2세에 비하면 약소한 편입니다. 스웨덴 재계 문화를 선도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모토는 눈에 띄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스웨덴을 위해서입니다. 소유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발렌베리 재단으로 들어가는데 발렌베리 재단은 스웨덴 학문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상 연구 중에 발렌베리 재단의 후원을 안 받은 경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초과학, 자연과학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자연과학에 비해서 연구기금이 부족한 인문사회학, 그러니까 평화, 분쟁, 사회통합, 이민자 연구 이런 데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웨덴과 세금 징수 상황을 비슷하게 맞춘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이 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일단 상속세를 제대로 걷어본 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엔 춥고 겨울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11월인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즐거운 겨울 맞으세요. 그럼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